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여러분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보통 집에서 쉬어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만 집에서 푹 쉬면 감기가 나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늙어서 사흘 정도는 집에서 쉬어야 해요. 사실 저는 감기에 걸렸을 때 아무런 약도 먹지 않아요. 왜냐면 감기가 위험한 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기는 빨리 낫는 병이에요. 며칠만 쉬면 낫는 병인데 약을 먹으면 뭔가 몸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에요. 같은 약을 계속 먹으면 몸이 약에 적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픈 게 아니면 최대한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 대신 저만의 감기가 빨리 낫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이다 마시기예요. 탄산음료 사이다 아시죠? 스프라이트 같은 사이다요. 그런데 아무 사이다나 되는 게 아니에요.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를 마셔야만 감기가 빨리 낫더라고요. 사실 빨리 낫는 게 아니고 칠성 사이다를 마시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감기가 걸리면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선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군가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면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감기가 아니고 위험한 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데 가벼운 감기 때문에 계속 쉴 순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들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의료 보험이 없대요. 그래서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원에 가면 돈이 정말 많이 든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최대한 병원에 안 가려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벼운 감기로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한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보험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매달 돈을 내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처럼요. 그리고 나중에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럴 때 본인은 돈을 조금만 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많이 내줘요. 보통은 본인이 20% 정도 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80% 정도 내줘요. 국민건강보험은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입해 있어요. 사실 가입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가입을 해야 해요. 왜냐면 회사에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프리랜서들도 보험료를 강제로 내야 해요. 심지어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6개월 정도 살면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돼요. 이 국민건강보험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리고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해요. 아무튼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건강과 관련된 수술을 하거나 심지어는 몸이 안 좋아서 진료를 받기만 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내줘요. 예를 들면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면 보험료 덕분에 1만원, 2만원 정도만 결제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수술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강과 크게 관련이 없는 수술이 있죠.
예를 들면 성형수술이 있겠네요. 성형수술은 예뻐지려고 하는 거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무료 건강검진이에요. 한국에선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연제로 무료 건강검진을 할 수 있어요.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 년엔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의 순서로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올해는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 다음에는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의 순서로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93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홀수년이니까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94년에 태어났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건강검진은 무료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무조건 해야 해요. 왜냐면 회사의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벌금을 내야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강제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재미있는 의료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한국만의 의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걸 한의학이라고 해요. 한의학은 말 그대로 한국의 의학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의학과는 아주 많이 달라요. 왜냐면 서양의 의학은 몸이 아프면 약을 주고 만약 상태가 심각하다면 수술을 하죠. 그렇지만 한의원에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침이 있겠네요. 침은 바늘이에요. 바늘을 피부에 꽂아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곳에 침을 꽂는 건 아니고 특정한 근육에 침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아플 때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도움이 된대요. 이것 말고도 한의학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뜸도 있고 부항도 있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가장 유명한 한약도 있고요. 한약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의학의 약이에요. 그런데 약재가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온갖 식물로 약을 만들어요. 인삼, 황기, 감초가 대표적인 한약재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을 한약재로 뒀어요. 가장 대표적인 동물성 한약재가 녹용이에요. 녹용은 사슴의 뿔이에요. 이 녹용이 스태미너에 특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징그러운 오공도 있어요. 오공은 그냥 말린 진해예요. 그리고 웅담도 있어요. 웅담은 곰의 쓸개예요.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죠. 요즘에는 신기한 한약들이 많더라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한약, 먹으면 키가 커지는 한약, 피부가 좋아지는 한약,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 저는 한의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의학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이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한약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한의학을 잘 못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병원과 한의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병원은 언제 갈까요? 정말 아프고 치료를 해야 할 때 가죠. 한의원은 조금 달라요. 한의원에 가는 사람들은 많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요. 예를 들면 속이 안 좋거나 근육이 아프거나 할 때요. 가서 침을 맞고 부항을 뜨면 빨리 낫는다고 해요. 이것과 정반대로 병원에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심각한 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들도 무슨 병인지 모르거나
병이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에서 이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됐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해결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오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오늘 또 준호 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